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관심거리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침 정보회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해외는 해외고,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방역은 방역이고, 네. 우리는 그냥 우리 국내 증시만 일단 봤을 때, 예, 예. 지난주에 2,800포인트를 넘어섰고, 삼성전자가 또 선두에 섰고, 네. 뭐 그게 이제 아주 심플한 팩트인데, 이번 주에 3,000포인트 봅니까? 한번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에 한 50포인트씩 오르면은 그래도 3,000포인트는 좀 모자라겠군요. 예. 자, 뭐 내년도에 3,000포인트, 뭐 3,300선 얘기하는 데도 있죠. 네, 3,300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마다 이제 목표치 같은 경우는 3,100에서 3,300포인트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밑으로 잡는 쪽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윗단부터 먼저 제시를 했는데, 네. 만약에 3,300포인트면 삼성전자 얼마쯤 가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시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현재 종합주가 지수로도 봤을 때 3,300포인트 가게 되면 한 2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10만 원 넘겠네. 삼성전자도 현재 포인트에서 20% 정도 보면 9만 원 정도가 9만 원? 예, 되니까 10만 원이 10만 원이지 9만 원은 또 네, 한 만 원 깎았어요. 10만 원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조심스럽게 좀 전에 이제 네. 저희 전 코너에서 또 이베스트의 그 반도체 담당인 최영산 연구원 나오신 것 같은데 반도체의 빅사이클, 슈퍼사이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반복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리고 또 종목들도 사실 반복적이긴 해요. 네. 오늘 그러면 종목부터 딱 가볼까요? 예. 반도체와 연관지어서 예. 이영로 차장의 정보 사항으로 포착한 이 종목 뭡니까? 동진 세미킴입니다. 동진 세미킴. 예. 뭐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이고요. 포토레지스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동사가 이제 67년 현재 1967년에 발포제 기업으로 설립을 했고 네. 80년대 초반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그다음에 시너 스트리퍼 그다음에 에천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우리 99.999999 해가지고 나오는 네. 고순도 불화수소와는 달리 이제 포토레지스트는 현재 국내에서 동사만 생산을 하고 있고요. 동진 세미캠만 네. 거의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 국내 뭐 IT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과는 그 맥을 같이 해온 기업이다 이렇게 네, 봐도 그렇죠. 되겠죠. 3년 전에 그 삼성전자가 또 이제 동사에 지분 투자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초감각 포토레지스트 부분인데요. 네. 최근 삼성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급사 3위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부분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 동사를 삼성이 이게 공급사로 선정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국산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동사의 성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국산화 중 그 포토레지스트의 압도적 지위가 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국 반도체 제재로 인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수혜 증가가 되면서 수혜도 예상되고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TSMC와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적층수를 증가시키면서 병렬 개념으로 또 같이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삼성전자가 채택을 했었죠. 네. 그리고 올해 연간 예상 매출액이 한 9,40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는 1,350억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시장 평균적인 것들 한 14배 정도를 적용했을 때 1조 9천억 정도의 그 시총을 가도 되는데 현재 1조 7천억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매년 얘가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매년 성장을 했고 내년도도 한 뭐 10% 정도 성장을 감안을 했을 때 그 2조 천억 정도까지도 바라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2조? 네, 예. 2.1조? 네. 시가총액이. 네, 예.
그러면은 현재 33,000원대 주가인데 그러면은 한 3만 얼마지? 한 35,000원? 20% 정도니까 한 네. 47,000원 정도. 37,000원. 예. 37,000원. 39,000원 정도가 되겠죠. 39,000원? 네. 점점 올라가요, 왜? 자, 정리해 봅시다. 동질세미캠은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B2C, 일반 소매 상품이 아니라 이제 B2B라고 하는 산업용 소재이기 때문에 특히 예. 반도체에 특화된 이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죠. 근데 기존에 이제 브라아르곤, ARF, 뭐 KRF, 브라크립톤 뭐 다 얘기들이 있지만 EUV용 PR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도에 성장 포인트가 확 될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포인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일본 제품을 대체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서 네. 지속적인 매출액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이게 이제 한번 넘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1년이나 2년 안에 이제 순차적으로 납품에 대한 이거를 늘려가다가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거죠. 네. 안에서 넘어가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가 시장에서 네. 4조 원을 부르는 데가 있어, 시가총액을. 예. 그래서 귀를 의심하게 됐는데 네. 왜요? 그랬더니 EUV용 PR에 대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워낙 전문적인 분야긴 해서 1조 7천억인데 4조 원을 부르길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브라아르곤 포토레지스트 부분이 네.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이 대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제 말했던 4조 정도도 충분히 달성이 하여튼 가능한 실적이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렇죠. 좋아요. 지금 그렇지만 뭐 지금 제가 주가는 여기서 4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시장에서 우리 어차피 정보 회의 하는 거니까 네. 4조 원. 야, 이 4조 원이면 3조도 아니고 4조 이러길래. 하여튼 네, 여기 2차 전지 쪽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뭐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노스볼. 약간 지금 이제 이야기 이제 소재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다루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아직 시작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동진쌤이 홈페이지에 좀 찾아보면 배터리 부분도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도 그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소재 여기에 네. 조금 주목 포인트를 더 두시면은 좋지 네. 않을까.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동진쌤이 캠 여기까지. 자, 이제 시장 또 정보를 들어봐야죠. 소문에 무슨 또 얘기들이 없네요.합니까? 오늘 이제 연말이고 오늘 당연히 예. 배당 기준일, 기산일. 기준일이고 오늘까지 28일 오늘까지 국내 증시는 30날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배당 관련돼 가지고는 뭐 은행주들이 전통적으로 좀 배당을 많이 해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리랑 고배당 ETF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펙을 한번 히트를 치셨어요. 네. 아리랑 고배당 ETF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 ETF 중에서는 가장 이제 좀 배당률이 높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5% 정도 좀 높게 배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 예. 보통 우리 이제 국내 원화 채권 KR물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발행될 때 이제 아리랑 본드 네. 이렇게 더 김치 본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네, 그렇게 김치 많이 본드 뭐 아리랑. 네. 아리랑이라는 게 이제 우리 고유의 명사처럼 네. 쓰이는 거니까. 고배당 ETF.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 부분인데요. 네. 오늘까지 팔아야지만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0억 종목당 10억입니까? 네, 종목당 10억으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3억으로 간다고 했다가 중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번 조정을 거쳤지만 네. 그래도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8억이나 9억 정도 맞춰 놓으셨다가 네.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발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기준이에요? 4월 달인가? 내년 4월? 3월 말 3월 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딱 맞췄어요. 네. 삼성전자 10억 원어치부터 이제 양도세 차익 과세라고 네. 치면은 9억 원을 딱 맞췄대. 뭐 9억 5천을 맞췄는데 네. 내일 삼성전자가 또 올랐네. 네. 그러면 10억이 넘어갔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3월 말일까지 네. 전량을 다 팔았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 10억 원어치 다. 예, 그렇죠. 당연히- 일부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일부를 파서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말까지 맞춰놨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4월부터 12월 말까지 네. 판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냅니다. 근데 또 12월 말을 넘었으면은 또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다음. 그러면 보통 이제 필드에 계시니까 네. 저기 업무에 계시니까 고객들 보면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10억을 개별 기업으로 종목당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얼마 정도 줄여? 만약에 양도세를 피하겠다 그러면 피하겠다라고 보면은 일단은 여유분을 갖고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10%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여유롭게 팔겠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10% 정도 선까지는 이제 맞춰놓으면은 일단은 종목이 그 이틀 3일 안에 네. 10% 올라간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돈 내야죠. 그럼 뭐 네. 쿨하게 돈 내야죠. 세금 내야죠. 뭐. 네. 버는 게 더 많은데. 그렇죠. 뭐. 버는 게 훨씬 뭐 어쩔 수 많으니까. 없죠. 예. 예. 하여튼 오늘은 배당을 받고자 하는 쪽과 네. 반대로 대주주 양도세 차익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쪽의 매물 충돌이 좀 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쪽이 좀 우세하다 뭐 이런 정보는 없나요? 시장에서? 특별하게는 없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피하려고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도하게 확 빠지는 종목이 있다. 네. 그러면 사셔도 되죠.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하고 별개로 네. 뭐 저기 왜 이렇게 빠져? 떨어져 급락을 해. 그러면 이건 그런 대주주 수급 이슈가 이슈. 대주주 이슈가 거의 많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싼 가격에 사가지고 이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죠. 굉장히 오늘 어려운 날이 되겠군요. 좋아요. 자, 고 이슈 있고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또 정리해 볼까요? 뭐 대창 지난주 스틸, 목요일까지 예. 뭐 대창 스틸이라고 해서 뭐 대창 모티스가 한국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의 0.6톤짜리 전기차 벤 위탁 생산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대창 스틸인데 네. 대창 모터스는 자회사? 예. 뭐 자회사인 대창 모터스가 네. 명신 산업이겠죠, 이것도? 명신입니다. 그냥 명신. 이게 주 명신이 있고요. 네. 주 명신 산업이 있습니다. 별개의 회사입니까 또? 연관된 회사입니다. 연관성 있고. 예, 연관된 회사인데 명신이 그 한국 지행 공장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인수를 네. 했고요. 아. 예, 명신 산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거를 테슬라에 납품하는 그 아변이라든지 네. 해가지고 냉연 아변을 통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고 2,000원짜리 회사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몰랐어요? 예, 대창 스틸 같은 경우는 상한가. 상한가? 네. 시간의 거래 상한가. 네. 또 지금 이제 저는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만 이제 좀 하고 그렇죠. 그게 특징적인 특징이니까 걸로만 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뭐 그럼 오늘 아침 호가도 또 붕 뜨겠죠. 근데 네. 이미 재료는 저걸 뭐 어떻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또 다른 기업들 눈에 띄는 건 뭐 있죠? 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 새벽 배송 업체 오아시스 마켓이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쪽에다가 시비 발행을 해서 50억 원을 매입을 50억 원을 팔았고요.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오아시스 지분을 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관돼 가지고 올랐던 부분이고 우정바이오가 모듈형 음압 격리 병상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미지를 봤는데 이게 판넬 형태 같은 것처럼 조립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병상이 있는 기존 병상이나 생활체육시설, 병원, 뭐 요양원들 이런 데에다가 그 모듈 형태로 해가지고 딱딱딱 만들어 놓고 조립식 예, 형태인가 보죠. 그걸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접어가지고 간단하게 딱 근데 패킹해가지고 조립식은 사실 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존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통으로 갖다 놔야 되고 네. 텐트 같은 경우도 이제 딱 해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병상 하나, 침상 하나를 그 음압 침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딱. 침상 하나를.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병원 내의 침상을 급격하게 이제 그 음압 병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 좀 봐야 되겠는데 실물을. 독특하던가요? 예, 뭐 일단은 모듈 형태로 이렇게 딱딱 나온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정바이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또 올랐네. 네.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고. 마지막으로 하나 스펙 좀 더 얘기해 주세요. NH 스펙 14호가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무벡스와 합병을 통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현대무벡스. 예, 이 현대 엘리베이터 쪽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가지고 한 67%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12월 30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30.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네. 납페일이네요. 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스펙을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상장 종목들은 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접근이 잘 쉽고 저도 이제 자료를 접근이 찾아보는데 어렵고. 예, 네. 정확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코넥스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코넥스 시장에 있는 종목들과 합병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네. 코넥스도 어쨌든 기본적인 요건, 뭐 전자공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요. 또 전자공시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자료가 또 나와 있어요. KRX 홈페이지. 네, 찾는 게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뭐 노력해야지 또 찾아낼 거고. 네, 그렇죠. 왕왕 좀 스펙을 자주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좋은 종목 나오고 합병되는 네. 게 있으면은 또 이제 스펙 갖고 얘기한 나오겠습니다. 분은 제 주변에 방송에서 거의 이용도 사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스펙, 이영로 이런 걸로 이미지 메이킹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정보사항은 여기까지 네. 회의해 보도록 했고요. 동부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